여러분, 안녕하세요. 할 말은 많은데, 그것들이 이제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잘 말하고 싶다는 조급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이 카메라를 켰어요. 저도 어떻게든 조급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조급하면 그건 때가 아닌데 내가 조급한 거기 때문에.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에 안착하지 못한 거예요. 이 현재 안착하지 못한 거야. 현존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조급하면. 그래서 조급한 나. 그리고 꼭 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이 생각도 사실 조급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 자비가 필요해요. 제 자신에게도 자비가 필요하고, 조급하더라도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때가 해야 될 때인 거야. 당연히 그거는 잘못되겠지. 잘못되겠죠. 잘 안 풀리겠죠. 조급한 마음으로 한 거니까. 제때 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일이 어그러지겠지만, 그래도 그 어그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야. 조급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테런스 하워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테런스 하워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블 영화 있잖아요. 마블 영화 아이언맨 1편에서 이제 아이언맨의 파트너 역할을 맡았던 분이 테런스 하워드예요. 근데 아이언맨 2부터는 다른 분으로 바뀌었죠. 그 파트너가 던 치를이라는 분으로 바뀌었는데, 테런스 하워드가 주장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지금 제가 다 전해주고 싶진 않고, 그가 한 말 중에서 느낀 말을 그냥 제 식대로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수학이 있잖아요, 수학이. 어, 이 현실과 통합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전 세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통용화된, 대중화된 그 수학이 진실이라는 건 우리 현실이죠. 실제 이 현실에, 음, 현실에, 현실과 일치하지 않다.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수학이 실제로 물리학에는, 진짜 물리학에는 어,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쓰는 수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학이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이 매트릭스의 이 중추된 그 가르침을 건드리는 말이거든요. 이 사회에서 인간이 이 어그러진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어그러진 시스템도 어떤 따르는 어떤 법이나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중추된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심에 수학이 있어요. 수학. 현실에 기반되지 않고 어떤 개념, 관념,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따르기로 약속한 어떠한 법, 우리를 가두고 있는 법에 기반된 게 수학이에요. 수학이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카운팅이에요. 어카운팅. 회계, 돈 계산할 때 쓰이는 거예요. 수학은.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 사업, 기업 이런 데서 상품을 만들 때, 그리고 지금 현대의 건축할 때, 현대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쓰이는 거예요. 현실에 기반을 뒀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연에 기반을 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곳은 자연 아닌데 자연 밖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와 자연은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왜냐면 우리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 밖에 있다고 착각하기에 만들었어요. 수학에서 수학의 그 중심이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바로 0이라는 숫자예요. 0. 무, 없을 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0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수학의 관념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존재할 수 있어요. 0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근데 현실에는 없어요.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서로가 쳐서 움직이고 있고 흐르고 있는 쳐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이걸 쳐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상호작용, 연쇄작용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조직체인데도 불구하고 우주가 그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었어. 0이라는 숫자를 가져오면서 이 세상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강제로 주입시키는 거야. 강제로 가르치는 거야. 이 수학이라는 거를. 자연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쓸모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쓸모 있는 거는 우리의 부족한 기술인, 쉽게 무너지는 건물인, 우리의 감정과 감성과도 우리 건강으로 연결되는 우리 감성과 감정과도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답답함을 일으키는 각진 건축물을 만들 때 쓰이는 게 수학이에요. 거기에 쓰이거나 회계를 할 때 쓰이거나 돈 계산을 할 때 쓰이거나 그리고 뭔가 상품을 만들 때 쓰이죠. 비즈니스. 그냥 상품을 세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이 자연에는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수학은.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그래서 수학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여러 가지 이론으로 나올 때 그게 이론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애초부터 그 기반이 잘못되었으니까. 예를 들면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우리가 없는 거에서 뭔가를 만들 때 쓰이는 건데요. 없는 개념인 거예요, 자연에는. 왜냐면 뭔가가 없었던 적이 없거든. 모든 거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 우리 인간들은 만들어진 존재고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해서 조립했을 뿐이거든. 완전한 거를 조립해서 불완전하게 만들었을 뿐이거든. 그 없다는 개념은 죽음이라는 개념이랑도 연결돼요. 우리가 우리 사후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너무 모르고 너무 모르기 때문에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후세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 자연, 우리 마음에 창조된 우리의 마음과 몸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뭔가가 없다는 그런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무엇이 피어나느냐? 불안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최대한 논리적으로 잘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고착화되었고 각인된 우리 삶의 방식을 없다고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고
너무나 실제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수학으로 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라는 가치를 우리의 존재감과 융합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로 우리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자들도 남자를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실제하는 거고,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그런데 여자들도 알겠죠. 본인의 마음은, 본인의 머리로는 그런 가치관이 잡혔을지라도, 본인의 마음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느낌이 있는 거야. 부정할 수 없는 느낌이 있어요. 끌림은 어떤 남자가 끌릴 때 그 사람이 버는 돈으로 돈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는구나. 근데 이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서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이게 돈을 잘 벌어서 매력적인 게 아니고 매력적인데 마침 돈을 잘 버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냐?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내가 버는 돈을 양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가치를 본인이 버는 돈의 양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마음이 풍족해졌다면 그거는 마음의 풍족함을 자신이 버는 돈의 양에 따라서 설정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닌 게 결국에는 우리는 자연이거든요. 근데 수학은 자연에 기반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주에도 뭐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공기가 있다 라고 하고, 우주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 행성들을 움직이는 그런 힘들이 있고, 모든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디자인된 우리 몸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현실로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수학이 어떻게 현실에 기반된 게 아닌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1 곱하기 0이 뭐예요? 1 곱하기 0. 우리 수학에서는 0이라고 하잖아요.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곱하면 0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어요. 1은 있는 거죠. 0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없는 거를 곱해요. 이 컵에다 있는 거에다가 곱해요. 그럼 없어져요? 이 컵이? 이 컵이 없어져요? 가상의 공간에서는 없죠. 우리가 수학하는 가상의 공간. 수학할 때 머릿속에 어떤 자그마한 칠판을 꺼내는 거야. 아, 이론적으로는 그래. 이론적으로는 그 가상의 공간에서는, 그치. 이 컵을 셀 때 한 개를 세지 않는다 하면 없는 건데, 현실에서는 어디 그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현실에는 그게 어디 존재하는 거냐고요. 이 컵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고요.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소멸될 수 있냐고요, 이 세상에 무언가가. 소멸될 수 있냐고요. 이걸 부수더라도 작은 모래가 되더라도 그걸 소멸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소멸시켜, 그거를? 아예 없앨 수 있냐고요.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거지. 어떤 종이를 태우더라도 그게 재로 변하고 연기로 변해서 기체의 형태로 있는 거지 소멸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소멸되는 게 있냐고요. 소멸되는 게, 없어지는 게 있냐고요.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있는 거고 다 형태가 변화하는 것뿐이지 없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수학은 그래서 진짜 탁상 공론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 자연에서 이거 너무 확실한 거긴 한데 현실, 이 자연에서 살고 있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다?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자연에 기반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도록 디자인된 이 몸이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건강하겠냐고요? 병 안 걸리겠냐고요?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내서 죄송해요. 화낼 일은 아닌데. 다 이렇게 된 게 다 이유가 있고 그 가상의 세계 또한 그 가상의 세계만의 아름다움이 또 존재하죠. 그 경제랑 이 모든 것들도 아름답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까지도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다면 아름다울까?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언젠간. 아, 내가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었구나. 내가 가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구나. 이걸 언젠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름답죠. 임시적인 거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땐 좋았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 친구들하고 추억하면서 그땐 좋았지 이렇게 하지만 그들하고 매일 같이 살아봐요.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해봐요. 아름다워요? 추억이 너무 아름답지만은 계속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라고요. 그건 좀 웃긴 예인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레드필이에요. 이게 진짜 매트릭스의 비유고 무슨 인터넷에서 레드필 이러는 거는 짜가야. 그건 진짜 레드필이 아니야. 진짜 레드필은 이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 우리 본질이 자연인데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 그 수학으로 만들어진 현실의 기반이 없는 수학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살고 있었구나. 그게 진짜 매트릭스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 정보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걸 현실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아직은 접목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저도 지금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고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어요. 아직은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 실제 하는 그 수학으로 만들어진 가상세계에 살고 있어. 우리 모두 다 살고 있어. 저도 살고 있어요. 저도 돈에 매여 있잖아요. 살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이 정보가 유용하느냐 할 때는 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때 유용해지죠. 근데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벗어난다? 이런 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 깨어남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됐고 불편해, 이렇게 시작해서 막 몸이 점점 이 매트릭스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회 체계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세계와 정말 다른 현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신을 알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 본질, 그 근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세상 전부 그 연쇄작용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우주, 온 우주 세상 다 하나잖아요. 다 연결돼 있잖아. 그게 신인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이 매트릭스가 있기 전에는 신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가 하나인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매트릭스라는 곳에 갇히게 되면서 무언가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 갇히게 되면서 신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진 거죠.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우주의 일부인데 생각보다 이 마법 같고 찬란한, 우리 가상세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 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세상이 있다. 가상세계에서 좀만 벗어나면 보인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걸 전하기 위해서 이 신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지. 제 생각에는 매트릭스 이 일그러진 세상을 보는 그 가상세계,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그 가상세계, 어렸을 때부터 주입되고 각인된 가상세계 밖에는 신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신의 일부라는 건 너무 당연해. 신의 일부라는 말도 이상해. 세상의 일부, 우리 모두 하나.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매트릭스 바깥에는. 하지만 매트릭스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이 몸은 매트릭스에서 만들어진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 갖고 있어. 갖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매일같이 우리 마음을 느끼고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이제 느끼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막 삐져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을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사실 유용한 정보인가, 지금 우리 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인가 했을 때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매트릭스를 벗어나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연에 기반되지 않은 그 사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유용한 정보이고, 점점 그렇게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야겠죠?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자연에 기반된, 자연과 하나 돼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겠죠. 조금씩. 그 가상 시스템, 우리에게 먹여왔던 그 거짓말, 거짓된 시각에서 벗어나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와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들도 저도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아직 저도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매트릭스 속에서 살고 있음으로써 느끼게 됐을 그 아픔, 아픔을 잘 극복하는 데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계속 아직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정답은 우리 감정인 것 같아. 감정을 느껴줘야 된다. 이렇게 느껴져요. 감정을. 그래서 결국에 근데 감정을 저항할 때도 있거든요. 느끼는 걸. 그럼 그것조차도 느껴줘야 된다. 감정을 저항하는 걸 느껴줘야 된다. 그리고 감정을 저항하는 데 자신이 못나 보이는데 그 못나 보이면서 드는 자괴감도 느껴줘야 된다. 모든 걸 다 느껴줘야 된다. 왜냐면 우린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하고 싶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정답이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비. 비판하지 않는 것. 자유. 뭔가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근데 그렇다고 용서를 강요하면 안 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이해해주고, 모든 것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감정이 이렇게 고조됐다가 이렇게 분노가 고조됐다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 그것도 괜찮아, 다 괜찮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 괜찮은 것도 괜찮아, 다 괜찮지 않은 것도 괜찮아, 너가 날 미워하는 것도 괜찮아, 너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결국 이거인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된다. 그냥 정답은 없다. 정답이 없기도 하면서 모든 것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모든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만 있어라. 살아있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실타래가 다 풀릴 것이다. 결국 그래서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이게 결론인 이유는 제가 뭔가 아직 생각이 부족해서 그래요. 뭔가 확실한 이렇게 대안이 없어서 그래.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만으로 잘하고 있다.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봤을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긴 영상 찍은 거 오랜만인데 이 긴 영상 찍으면서 저는 되게 기분 좋고 뭔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행복하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었다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또 코드 단어를 만들자면, 그 코드 단어가 뭐냐면 오늘은 유리컵이에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창에 유리컵이라고 써주세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볼 수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